혹시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 웹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요새 웹소설의 중요한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빙의거든요. 뭔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귀부인에게 빙의가 된다거나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의 빙의가 되어서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세계로 뚝 떨어진 이후에 발생하는 이야기들이 웹소설의 되게 중요한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좀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이나 글이나 혹은 어떤 몸짓도 통하지 않는 어떠한 언어도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이 세계에 도착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 네, 안녕하세요. 오긴의 이야기 함께하는 월간 오긴의 박유리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월간 오긴의 취재기자 서유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긴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담당 PD 이예수입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는데 그래도 네, 이럴 때 코로나가 또 심각하기 때문에 건강 조심 많이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오프닝에서 되게 생뚱맞게 웹소설 빙의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신선했어요. 네, 요새 뭐 그런 거 한 번쯤 이렇게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N 유형이라서 네. N이 이거 하는 거 맞죠? MBTI N 유형이라 가지고 되게 오만 상상을 다 하기 때문에 이런 상상도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상의 그 기본은 사실은 어쨌든지 간에 언어가 통한다. 말이 통한다를 좀 기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이 전혀 통하지 않는, 내가 글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내가 쓰는 바디랭귀지도 완전 그쪽의 세계와 다른 그런 곳에 뚝 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막막하고 외롭고 슬플까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들었어요. 네. 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다. 네. 몸짓까지 통하지 않는다면 좀 많이 힘들 것 심지어 같아요. 나의 몸짓을 오해하는 거야. 나는 목이 마르다고 했는데 이제 잠잘 곳을 마련해 준다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굉장히 힘들겠네요. 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옛날에 이제 어떤 과거에서 지금으로 타임어플을 했는데 이제 막 변기를 보고 옹달샘인 줄 알고 이제 막 물 떠마시고 약간 이런 장면이 있었는데 맞아. 그럴 그러니까 수 있겠다. 아예 삶이 그냥 다른 정도로 맞아요. 낯설고 그런 환경에 처한다면 좀 어떻게 살아야 맞아요. 될지 막막할 것 같아요. 맞아요. 부시맨이란 영화 갑자기 생각났는데 혹시 아시나요? 부시맨이란 영화가 있어요. 알아도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영화가 뭔진 아는데 네. 왜 웃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약간 이런 거예요. 전혀 진짜요? 문명을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그냥 아프리카 어느 대륙에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그 부시맨이 그 이제 지금의 우리 현대 문명을 만나게 되면서 겪게 재밌겠네요. 되는 이야기죠. 네. 아무튼 갑자기 그 생각이 났네요. 네. 근데 멀리 가지 않아도 뭐 꼭 이런 좀 판타지스러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현실에서 좀 종종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외국에 간다거나 했을 네. 때.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물론 요즘은 영어 기본 회화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좀 된다거나 아니면 꼭 그렇지 않더라도 뭐 여러 가지 번역 어플 같은 거 써서 이제 좀 쉽게 얘기는 할 수 있긴 한데 그때의 기억들을 좀 떠올려 본다면 비슷하게 또 이런 느낌들 좀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저희가 오늘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월간 오긴의 2월호에서 지면을 통해서 이주 여성 이야기들을 좀 같이 전하게 되었거든요. 이주 여성들이 그 한국 사회에 적응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또 같이 취재를 해서 이 지면의 기사를 담았던 서여원 기자가 오늘 같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줄 텐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6월달 지선을 앞두고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 특히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복잡하고 견고한 차별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보자 이런 취지를 가지고 여성의 눈으로 보는 2022년 선거 정책 기사를 지금 기획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지난 후에 이제 장애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데 이어서 이번 후에서 이제 이주 여성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사실은 제가 옥천군에 와서 진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딜 가나 이주 여성분들이 있고 되게 자연스럽게 베트남어라든지 뭐 영어로 대화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고 요런 게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도 볼 수 있고 식당이나 뭐 다이소 시장에 가서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이주민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안부도 좀 묻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현실도 좀 들어보고 싶었다. 요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 좀 우리 사회가 이주민이 살아가기에는 좀 녹록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분들의 이야기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때 좀 더 차별과 편견을 지우는 좋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취재에 좀 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옥인의 그 월간 옥인의 지면에서는 이전에 뭐 개별 이주 여성들을 인터뷰하거나 아니면 네.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 협의회 만들어졌을 때 이분들 단체를 소개하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당시의 보도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어쨌든 뭔가 좀 약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좀 내밀하게 들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보도와는 또 성격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각자 좀 기사 보시면서 혹은 취재하면서 또 특히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나눠주실 만한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있는 일자리조차 갑자기 없어졌는데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부분이 제일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일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졌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지?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그 부분이.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조금 틀어서 생각해 보자면 이주 여성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었다면 그렇게 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네. 취재를 한 서유한 기자가 주요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신다면 어떤 내용들 좀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일자리 문제랑 관련을 해서는 요 취재를 할 때 이제 이주 여성분들께서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은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일자리마저 좀 차별을 더 조장하고 있는 이제 문제라고 말해주신 부분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이주 여성에게는 정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 이유가 저는 또 되게 놀라웠어요. 그 이유가 이주 여성은 일단 낯선 곳에 왔기 때문에 그 일상 자체가 없고 일상을 살아가는 자존감과 자아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하는 상태인데 이제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노동의 경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시냐고 이게 미야코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여성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사실은 이제 이주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시면 그 남편분과 나이 차이가 적게는 뭐 10년, 많게는 그렇죠. 30년 이렇게 맞아요, 차이가 나요. 맞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주 여성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이제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도 이주 여성에게 일자리는 정말 삶을 유지하기 위한 되게 긴박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도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일자리 문제 다 지금 모든 세대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요. 청년은 청년대로 문제고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문제고 또 노년은 이게 사회복지망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 노년의 일자리 역시도 문제인 건데 이 모든 얘기를 할 때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항상 이 얘기 논의의 장에서 그리고 이런 정책에서 계속해서 좀 배제되고
되게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일을 한다는 게 개인에게 얼마나 큰 성취감을 주고 또 개인이 자립을 할 수 있게 하는지 그걸 너무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이주 여성을 좀 동등한 대상으로 좀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사실은 또 뭐 한국어 교육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육 문제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좀 나누었었는데 요 얘기는 뒤에서 또 계속 오늘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또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러면 중간에 음악을 또 한 번 또 듣고 갈까요? 좋습니다. 네, 그 서여원 기자가 추천한 곡인데 어떤 곡이죠? 보수동 쿨러의 0308이라는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아, 네. 신청한 이유가 뭔가요? 이제 이 노래가 사실 삶은 뭐 실험의 연속이고 중독이다 이런 가사가 있으면서도 끝없이 좀 삶을 반추해보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익숙하지만 계속해서 삶을 돌아보자는 의미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저 처음 듣는 노래인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너무 곡 분위기가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취자분들도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실험이고 중독의 연속이다. 그 중독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실험을 해보자. 무언가를 깨트리는 것은 경계를 부풀리는 새로움을 전해줄 것이다. 익숙함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인정하자. 살아가며 우리가 배운 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아닌가? 서로를 비춰봐. 끝이 없을 거야. 끝이 없을 거야. 끝이 없을 거야. 삶은 누구에게나 실험이고 중독의 연속이다. 그 중독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실험을 해보자. 무언가를 깨트리는 것은 경계를 부풀리는 새로움을 전해줄 것이다. 익숙함으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인정하자. 살아가며 우리가 배운 건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 아닌가? 서로를 비춰봐. 끝이 없을 거야. 끝이 없을 거야. 끝이 없을 거야. 네, 그러면 옥천군 결혼이주 여성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박지현 선생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채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10년 되었고, 현재는 옥천 성모병원에서 간호 주무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옥천에 그러니까 한국에 오시기 전에 네.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 네. 저 한국에 오기 전에 뭐 다른 일은 안 했어요. 그냥 공부만 하고 한국에 왔어요. 그럼 지금 옥천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 네. 취업하실 때 준비 과정을 좀 듣고 싶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하는 과정. 저는 과정은 뭐 한국 사람들은 똑같고 간호 주무사 뭐 자격증 따려고 하면은 일단은 학원에서 2년 동안 공부했거든요. 그거 일단 저희는 학원에 찾아서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학원에서 교재는 저는 줬어요. 근데 진짜로 교재가 열어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평시에는 사동한 언어들은 그리고 교재에서 나오는 언어들은 정말 너무 달라가지고 네네. 그것만 보고 제가 이거 포기해야 되나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거. 그래도 저는 아직 나이 젊으니까 그래도 이쪽도 간호주무사도 하고 싶고 그래서 다시 마음 먹고 다시 교재 열어서 그 모르는 그 전문 용어를 뭐 다 노트하고 하나씩 그 어휘를 그 무슨 의미 있는지는 다 찾아서 적어야 돼 그거고. 진짜 고생하셨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2년 동안 공부하고 나중에 그래도 다행히 한 번은 자격증 한 번에 땄어요 제가. 근데 그 자격증 진짜 자격증 합격한다고는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 보고 정말 너무 좋았어 제가. 축하드려요. 늦었지만 근데 자격증을 따는데 이게 또 다른 고민이 생겨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어디서 취업해야 되나도 꼭 청해야 됐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뭐 아무래도 뭐 외국인이라 하니까 이게 다른 뭐 병원에서는 일단은 전문직이니까 외국인은 거의 잘 안 뽑아주거든요. 이거 자격증 있어도 잘 안 뽑아주는데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력서는 만들어서 이것저것 이쪽 저쪽 다 내보고 그래도 다행히 여기 그때 옥천 성모병원에서는 사람이 구하니까 일단은 이력서는 냈어요. 그래도 이력서 내고 그 며칠 후에는 그 전화가 오는데 면접 오라고 하니까 진짜 그 면접 오라고 하는 너무 좋았어요 제가. 네, 왜냐면 이게 진짜 이력서 내면 거의가 안 되거든요. 면접 오라고는 거의도 불러지도 않아요. 그게 일단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면접하고 그래도 다행히 그게 저는 다행히 생각했거든요. 그게 진짜 면접하고 나서 그때도 어떻게 말해야 되나 간호부가 근데 괜찮다고 하니까 일단은 다음 달부터 와서 일해보라 제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그때 감동과 눈물 나왔어요 제가. 맞아요.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그래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3년째 근무했거든요. 네네. 그거는 뭐 과정은 뭐 그렇게 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주 여성으로서 지역에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할 때 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때는 제 생각에는 가장 필요한 거는 일단은 정보하고 정보랑 그리고 한국어 능력 한국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쵸, 네. 맞아요. 네. 네네. 뭐 일단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만은 일단 저희가 일단 외국인 이거 이주민 여성이니까 정보를 진짜 잘 몰라요 사실. 뭐 누가 어디가 사람 구하는 것도 뭐 직장 많고면 다른 그 전문 직업들은 그런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정보 찾아서 뭐 알아서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 취업 준비하려고 하면 무슨 뭐 재료 같은 거 뭐 필요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저희도 하나씩 다 찾아야 돼요.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맞아요. 선생님은 그 처음에 성모병원 이제 그 구인하셔서 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보를 아셨어요? 그거는 제가 그 전에는 뭐 곰창에 다녔었어요. 아, 네네. 곰창에 다녔다가 그 다문화센터 센터장님이 네네. 그 옥천 성모병원에서 그 도우미로 소개해 줬거든요. 그쪽에 가가지고 도우미로는 인했어요. 근데 인하다가 제가 간호주무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간호주무사 하는 일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다른 간호주무사 그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주무사들은 물어보고 뭐 만약 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도 다른 그 간호사 선생님들은 다 진천하게 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격증을 따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2년 동안 학원 다니셨던 거예요? 네네. 그렇구나. 그 비용도 사실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이렇게 학원비 같은 건 어떻게 하셨어요? 학원비는 여기 옥천에서는 국가가 등록가 안 돼요. 그 국비가. 그것도 안 되는구나. 거의 100%는 자가 부담이에요, 그거는. 그렇구나. 네네. 거의 그때 150인가 160 정도 되거든. 생각이 잘 안 나가지고. 그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네요. 그쵸. 저는 그때 인하면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원금에 나와서 그 학원비를 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은 진짜 맞아요. 가족도 있고 애들은 있으면은 그 학원비도 내기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거는. 네. 맞아요. 그런 좀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그죠. 그때 진짜 다른 한국 사람들, 옥천에 사는 다른 한국 사람들은 뭐 대전에 가가지고 그 국비 신청해서 대전 학원에서 다녔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대전까지 가기가 어려우시니까. 그쵸. 운전도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완전 진짜 생돈 내서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그게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그 부분도 어쨌든 지역에서 좀 지원을 해줄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쵸. 그러면 네. 좋겠죠. 선생님, 지자체나 이런 뭐 옥천군이나 이런 데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은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아시다시피는 저희는 거의 외국인이면 공장 아니면은 농사만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중에는 뭐 다른 사람 이민 다른 사람들은 또 저처럼 전문 직업도 갖고 싶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그 과정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따라서 그거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 전문 직업을 하려면 이게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옥천에서는 그런 뭐 전문 직업의 자격증 같은 거는 이게 거의 지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네. 그리고 한국어도 지금 한국어도 거의 초급 한국어는 집중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저희도 지금 한국에 오래 사다 보면은 뭐 의사소통은 거의 다 되고 근데 그 고급 한국어 반 수업들은 많이 있으면은 좋겠어요. 조금 더 많이 한국어를 좀 구사할 수 있도록. 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시다면 더 들려주실 만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하는데요. 네네. 지금까지 저는 저 이야기 들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요즘 코로나가 많이 확산돼가지고 또 다른 여러분들 다 건강 챙겨주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박재현 선생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또 오늘 이렇게 긴 시간이었나요? 네. 어쨌든 바쁘실 텐데 전화 통화 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스튜디오에 모실 일이 있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연 선생님 이야기 들어봤고요. 사실 저는 이런 거 진짜 상상 못 하겠어요. 외국에 가는 게 저는 그냥 여행 가거나 아니면 그냥 뭐 그런 어학연수 그런 거 있죠. 그냥 그쵸. 참 짧게 공부하러 가는 거. 그 정도밖에 없어서 외국에 내가 가서 뭔가 진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하고 뭔가 그 나라 말을 배워서 그 나라 사람들과 섞여서 산다는 게 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너무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박지현 선생님 얘기 들은 것도 그렇고 저희 또 월간호기내에서 이제 담았던 얘기에서도 그렇고 조금 그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더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게 있으셨나요, 다들? 저의 경우에는 일단 본국에서 되게 오랜 시간을 지낸다고 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좀 평생 동안 영원히 이제 이방인이라는 시선이나 차별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점이 저한테는 다소 되게 좀 참담하고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막막하고 무섭고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네. 어떤 곳에서 정착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방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비춰봐야 한다는 점이 전 되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을 만나는 내내 그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고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 다 이방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옥천에서는 이방인이고 옆에 서혜원 기자도 사실 우리 여기서 살고 있지만 네. 이방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옥천 출신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또 이방인이 되는 거고 다른 동네 가면 또 이방인이 될 수 있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이방인이 되기도 하는 건데 이게 진짜 남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여전히 이주 여성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이분들의 삶이 명확하게 보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제 몇몇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좀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라는 식으로 좀 이주 여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직도 남아 있는 맞아요. 지자체가 진짜. 네. 이런 표현 이런 표현 쓰면 혜수 PD가 싫어할 것 같아서 안 쓸게요. 근데 뭔데요? 아무튼 궁금하니까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도 되나요? 네. 맞다. 진짜 네 정말 너무 싫습니다. 이런 여성 인권 따위 정말 개나 준 이런 상황이 네. 이건 사실 굉장히 말도 안 되죠. 그리고 그쵸. 뭐 저출생이 문제라서 뭐 농촌에 총각 장가 보낸다고 뭐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여자한테도 지원해 줘야죠. 그런 거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지금 남자들한테만 그렇죠. 이거 해주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여전히 이 정상가족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그쵸. 네. 아니 뭐 꼭 가정을 이뤄야 뭔가 되게 네. 그냥 그 사회의 어엿한 일원이 된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 저 비혼 여성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좀 건네받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아직도 좀 이주 여성의 그런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가족 단위로 어떤 그쵸.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주 여성의 어떤 삶에 초점을 맞추거나 이주 여성의 생활, 일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떤 가정,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경험을 하고 사는지 보다 그 사람이 일구는 과정에 더 관심을 맞아요. 가지는 정책이 생긴다는 점도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이 기회가 더
해볼 얘기가 사실 많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담지 못한 점도 사실은 저에겐 되게 마음이 아프고 아쉬운 이야기로 좀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가 또 있을 테니까요. 그럼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고 저도 네. 이제 뭐 앞서 얘기한 거에서 좀 또 더 덧붙이자면 그 뭐 이주 여성뿐만 그러니까 이주 여성만 그런 건 아니긴 한데 특히 이주 여성에게 좀 심하죠. 그 그쵸. 가족 뭐 이렇게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거, 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던가 뭐 그게 사실은 이주 여성을 지원하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국가의 정책이고 지역의 정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이게 한 가정을 계속해서 보전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정책이 예를 들어 가정폭력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가정 안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일을 네. 당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됐을 때는 결론이 그래도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화해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들이 네. 대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이주 여성 개인이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건강한 그 심리 상태로 그렇죠.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겠으며 또 본인 스스로 본인의 몸을 건사할 수 있겠어요. 그거 너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사실 이것도 여성 혐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혐오를 받게 되는 지금 지점에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국 여성이 아니라 네. 대부분 결혼 이주로 오시는 분들이 소위 말해 우리보다는 경제적으로 좀 부강하지 않은 나라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더 쉽게 생각해버리는 사회 분위기가 너무 만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쵸. 사실은 그쵸. 저는 아까 얘기하신 것들에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는데 마치 여성이 가정의 자손을 낳기 위한 도구인 것 맞아요. 마냥 다뤄지는 것 같아서 그 개인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들이잖아요. 전부 네. 다. 그래서 좀 왜 그런 인식들이 여전히 장려가 되는 건지 그게 납득하기가 너무 어렵고 만나 뵀을 때 항상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죄송해요. 막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아니 우리도 베트남어 모르고 우리도 그쵸. 필리핀어 모르고 우리도 다 모르는데 네. 그게 사실 미안할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들을 그동안 들으셨으면 저게 너무나 몸에 배어서 나오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마음이 좀 아픈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2010년에 제가 옥천에 왔는데 그때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이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였었거든요. 2000년대 초중반 지나서 딱 그 시기가.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재를 가면 실제로 되게 어린 이주 여성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보다 어리거나 아니면 그냥 제 또래거나. 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시 앞에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게 지금도 되게 약간 좀 울컥해요. 네. 그냥 얼마나 지금 외롭고 엄마 아빠 떨어져서 친구들 떨어져서 여기 와서 한국말도 잘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외롭고 또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생각이 좀 가끔 종종 나거든요. 그분들 다 잘 지내고 있을까? 잘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낯선 곳에 정착을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주 여성 협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내주고 계시는 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은 짐을 또 저희가 많은 짐을 또 짊어지고 있고 저희가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어디에 가서든지 더 잘하고 더 잘 살 수 있고 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어쨌든 굉장히 이쯤에서 좋은 생각할 고민들을 또 이렇게 던져주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번 노래도 서여원 기자의 추천곡입니다. 네. 게스트의 곡 소개- 추천곡. 네. 곡 네. 소개를 해주시죠. 이번에는 나이트 오프의 잠이라는 노래를 골랐는데요. 이 노래가 굉장히 또 좋답니다. 네, 좋은 노래 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좀 좁아지던 골목이 막힌 끝에 서서 외투 위에 먼지를 털다 웃었어. 벽에 기대어 앉으며 짐을 내려놓으니 한 줌의 힘만이 그토록 무거웠구나. 더 닮은 무언가를 애써 떠올려봐도 오직 나만의 어리석음 뿐이었네. 난 조금 누우면 안 될까? 잠깐 잠들면 안 될까? 날도 좋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 조금 누우면 안 될까? 이대로 잠들면 안 될까? 따뜻한 꿈속에서 조금 쉬고 올까요? 많은 게 달라지고 변하고 시들어가고 애써 감춰온 나의 지친 마음도 더는 필요 없을 자존심을 내려놓으니 이제 나 자신을 가엾어 해도 되겠지. 더 닮은 무언가를 애써 떠올려봐도 오직 나만의 어리석음 뿐이었네. 난 조금 누우면 안 될까? 잠깐 잠들면 안 될까? 날도 좋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 조금 누우면 안 될까? 이대로 잠들면 안 될까? 따뜻한 꿈속에서 못다한 낙수와 건배를 나누며 이제와 뭘 어쩌겠냐고 웃으며 모두 보고 싶다. 나 조금 누우면 안 될까? 잠깐 잠들면 안 될까? 날도 좋았는데 아무도 없는데 나 조금 누우면 안 될까? 이대로 잠들면 안 될까? 따뜻한 꿈속에서 조금 쉬고 올 거야. 이주 여성들이 지역 사회에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말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떤 게 있을 것 같냐고요? 네. 어떤 게 있을지 알고 있는 걸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추측해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네. 어려운 거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일단 말이 안 통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오는 불편함이 워낙 크잖아요. 앞에 상황극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내가 어떤 몸짓을 해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상황에서 저는 병원 아플 때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 몸이 맞아요. 아픈데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이게 뭐 열이 나는데 열이 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제가 저희 아픈데. 기사에서도 그 관련한 얘기를 소개했었죠. 네, 네. 네. 특히 이제 몸이 아플 때로 이제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여성의 좀 시각을 더 담아서 출산 문제에도 초점을 좀 맞춘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출산 상황에서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이야기들, 단어도 잘 이제 알아들을 수 없고 뭐 호흡의 주기라든지 이런 걸 물을 때 또 자신의 증상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남편이나 시댁, 그러니까 가족조차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추후에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할 때조차도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상을 이야기할 수 없고 아주 또 간단한 문제로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먹고 싶은 음식조차 마음껏 맞아, 먹을 맞아. 수 없을 때 그래서 좀 이주 여성분들이 산후조리 과정에서 우울증도 많이 겪는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출산이라는 게 되게 이게 엄청 인생에 전 굉장히 가장 충격적인 일이지 않나 네. 싶은데 그렇게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네. 사실 그쵸. 누가 또 이거를 뭐 제대로 잘 이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일도 아니고 그런 일을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네. 혹여라도 이제 공공산부인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설될 때 반드시 이런 문제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옥천 역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네. 반드시 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얘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할 때도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일할 때 일단 내가 우리도 잘 안 배웠으니까 내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이유로 좀 네. 함부로 대하시는 분도 분명 있고 그리고 맞아. 네 언어가 좀 서툴면은 어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사나 다른 곳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나라 이름을 불러서 네. 그 사람을 지칭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얘기하기도 어렵고 임금이 체불됐을 때도 말하기 어렵고.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도 이제 많이 겪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데 그곳에서 겪는 모든 부당함이 사실 삶과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근무 스케줄을 뭐 마음대로 조정을 한다든지 너 그렇게 말했는데 왜 이제 말 바꿔라는 식으로 되려 이제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공장에서 사실 잔업이라는 게 되게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필요할 때는 너무나 해야 하는 문제이고 또 자기 시간이 있어야 될 때는 피하고 싶은 그런 시스템인데 그것 자체를 마음대로 조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무조건 해라든지 그 반대로 무조건 하지 마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근무 스케줄에도 불평등이 많이 가해진다고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되게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뭐 중요한 행사에도 참여하기 어려우신 경우도 많고 또 자신의 일도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었어요. 통장 만들기도 힘들다면서요. 네, 근데 사실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이분들이 알고 계시기를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통장 마음대로 만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 정보가 그러니까. 제대로 그쵸. 좀 그쵸. 정보를 제대로 좀 이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좀 보여주는 네. 사례가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취재를 위해서 읽었던 책에도 보면은 가족들이 막아요. 너는 이제 만들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쵸. 막는 경우도 맞아요, 예, 맞아요.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책에서 봤고 그리고 이제 만들러 간 다음에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서류 작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몇 은행에서 지역의 은행에서 이주 여성 은행 노동자를 네. 이제 뽑아서 하기도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는 잘 의문이라는. 맞아요. 계속해서 네.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옥천에서도
그러니까 뭐 눈에 띄는 이주 여성 정책이 있는 건 아닌데 그나마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긴 해요. 뭐 이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하는 뭐 취창업 교육, 네. 그 다문화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는 이제 이주 여성들이 직접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로 나서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했었고, 네. 그 외에는 뭐 이제 다문화 가족 언어나 뭐 교육 지원 같은 것들, 그리고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네. 이런 것들도 막 진행을 했는데, 사실 다문화 가족 언어나 교육 지원은 너무 기본적인 얘기고 통번역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사실은 어쨌든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한 인간으로서 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제대로 좀 서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라던가 이제 이 관련한 어떤 정책들 지원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마이너스 점수를 줘야 되지 않나 싶은 게, 그 이주 여성 일자리 사업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했던, 이전에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했던 그 일자리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이 일자리 지원 교육을 통해서 취창업을 실제로 하신 케이스는 0명이라고.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주 여성들의 어떤 욕구와 그리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그 일자리가 제대로 매칭되지 않는 교육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이 문제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요. 네.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주 여성 관련 정책은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니까요. 일단 당사자 얘기를 별로 안 들어온 것 그렇죠, 같죠? 맞아요. 네. 당사자 얘기가 들어갈 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지금 당장 어떤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 아까 박지연 선생님 얘기하셨는데 한국어 좀 고급 단계의 한국어를 네. 배울 수 있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지금 지역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옥천에 필요한, 옥천에 이제 일자리들, 그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일자리 교육들은 뭐가 있는지, 네. 다문화 여성이 이주 여성이 필요로 하는 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네. 그 외에 어쨌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육 문제도 또 그쵸.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네. 보육 지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 또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그러니까 비다문화 가정들에게도, 그 비다문화 주민들에게도 이 다문화 혹은 어쨌든 이주민과 관련한 어떤 교육들, 그리고 인식 개선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게 거의 그니까요. 없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이 제대로 되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뭔가 거기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이어지지 않는 건 아닌가, 또 이렇게 돌아보게 되네요. 네. 이주 여성하고 선주민은 어떤 것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역 사회는 어떤 것을 해야 할까? 이런 얘기들로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특별히 무언가를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 여성이 뭔가를 이렇게 제안하거나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적어도 이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자.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정책을 만들 때에도 선주민의 생각으로 만들기보다는 이주민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듣고 왜 이런 것이 필요한지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의 제안이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느끼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실현이 좀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선주민이 좀 무조건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전 사실 되게 필요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이런 도움을 좀 받고자 할 때 명확하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나씩 생각해보는 게 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쵸.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 네. 이걸 고민하는 게 그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는 기사를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사실 이주 여성들이 이야기했던 공공일자리, 농촌 네. 멘토, 출산 문제 모두 우리가 청년 문제 얘기할 때도 항상 빠지지 않았고 그렇죠. 농촌에서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네. 언제나 빠지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주 여성이란 테마로 묶어서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 그런 기사였어요. 네. 그래서 주민의 한 사람인 건데 아까 누리 기자님이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대해서 이해를 해야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되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주 여성이나 아니면 다문화 정책을 보면 동일화 정책, 동화 정책이라고 하죠. 아직도 그렇게 그냥 같게 만드는 것을 똑같이 만드는 것에만 좀 집중한 교육이나 정책인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각각의 다름을 좀 인정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를 10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꼭 이제 공공시설 같은 것이나 뭐 도서관 같은 것을 지을 때라도 선주민만이 아니라 모두 우리 지역 사회의 일원이 모두가 이용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실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를 짓더라도 다른 언어로 된 책들을 많이 들여놓고 그런 코너를 따로 이제 마련한다든지 좀 더 많은 문화를 접할 수 있고 언어도 더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오긴에 3월호 특집에서 이제 도서관 얘기를 다뤘는데 그때 네. 지명 기사에는 이제 담지는 못했는데 핀란드 같은 데가 되게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대요. 근데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에 가면 방금 소연 기자가 얘기한 대로 도서관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도서들, 뭐 음반 CD들 이런 것들 문화 관련한 어떤 컨텐츠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나라들에도 이제 이주민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쨌든 이주민들이 도서관에 와서 다양하게 자국어를 좀 만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거죠. 그게 너네는 반드시 스웨덴 말만 써, 핀란드 말만 써 이게 아니고 너희 나라의 말을 이곳에서 같이 좀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좀 앞에도 얘기했지만 가족 중심주의, 뭐 동아주의적인 정책 기조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또 계속해서 가족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주 여성 말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들이 어떤 한국 사회에 와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이주 여성 정책도 부족하지만 특히나 더 또 이주 노동자들, 일반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근데 사실 옥천만 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많죠. 이제 길에 읍내 이렇게 막 걸어 다니다 보면 되게 많아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마트에서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지역 경제의 근간을 지금 이루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옥천이라는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좀 건강하게 같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무엇이 필요할까를 또 지역 사회가 지금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또 저희 기사에서도 이주 여성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에는 이주민 인권센터 같은 것이 사실 지역에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결혼 이주뿐만 아니라 다른 각각의 이유로 한국에 옥천에 오게 된 이주민들의 문제를 좀 아울러서 같이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런 그쵸.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저희가 같이 담았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또 다음에라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지하게 더 깊이 있게 또 네. 다루고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노래 듣고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마지막 노래죠? 노래는 그 영화 미나리 OST 중에 한예리 배우님이 부른 레인송이라는 곡이고요. 미나리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간 한국인 이주민들의 이야기거든요. 이 영화 참 재미있고 좋고 노래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한결같은 밤 속삭이는 맘 어우러지네 작은 발자국 위로 한 방울씩도 비가 내리네 고개를 들고 떠나가는 계절을 배움 안에 긴 기다